아차 하는 순간 손 쓸 겨를도 없이 끔찍한 사고가 제주에서 벌어졌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오전 7시 35분부터 제주 동북부에서 비행을 하고 착륙을 하려던 열기구가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에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열기구가요, 이제 한번 떨어져서 풀밭에 닿았다가 솟았다가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안에 타고 있던 승객 12명이 부상을 입어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네. 이 조종관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조종사는 안타깝게도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열기구 하면은요, 시청자분들이 아마 이 서울에 있는 놀이공원, 모 놀이공원에 가면은 그런 열기구 모양 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영화나 이런 데서는 열기구 모양새, 그렇게 생겼구나 하실 거예요. 그 열기구가 제주에서 이 서귀포시 남원읍에 해발 508m 정도 되는 물영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그 오름이 있는데, 오름요. 이 나지막한 산등성이를 이제 오름이라고 하잖아요, 제주에서. 그 상공에 열기구가 추락을 했습니다. 당시 홍순빈 아나운서, 이 열기구에는 그러면 이 이른바 관광객, 저 탑승객들이 많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 열기구가요, 관광용 대형 열기구였는데 당시에 승객 12명과 조종사 1명, 총 13명이 타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충격에 의해서 승객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고 결국 큰 부상을 입게 됐던 사고였던 겁니다. 근데 백 팀장님, 뭐 놀이기구야 저거에 비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놀이기구는 이렇게 천장에 고정장치를 매달려서 쭉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열기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항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계류형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바스켓 안에 이제 승객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바로 자유비행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열기구 안에 바스켓 안에 이 고객들, 손님들이 타고서 이 자유비행, 하늘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형태거든요. 자유자재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로가 있다라거나 이런 건 아니고 조종사가 풍속이라든가 바람을 본인이 판단을 해가지고 일정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주 성산 일출봉이라든가 노르대라든가 오름 군락이라든가 이런 그 방풍 삼립을 구경하는 이런 형태인데 사실 이 비행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 바람을 이제 맞은 형태로 지금 밝혀지고 있죠. 그러면서 1m 정도 내지 2m 정도가 오르락내락 하다가 결국 방풍림 산에 나무에 걸리게 되는데 이제 이걸 또 탈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말씀하셨지만 조종사가 끝까지 자기 임무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조종관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부상을 당한 채 발견이 돼서 병원에 후송이 됐지만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승객들이 이제 떨어져 나오거나 밖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건가요? 뭐 사실은 이게 관제사가 있거나 관제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네요. 또 본인이 직접 바람이나 풍속을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주도는 이제 뭐 소위 풍속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게 많죠. 고압선이 있다라든가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검증이 됐지만 이렇게 불행한 사고가 났다는 것에서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금 비판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열기구 형태가 이게 아마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냥 이 되게 천천히 움직이고 하니까 되게 안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사고처럼 한순간에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의 기상 상황 같은 걸 이 조종사도 지금 숨진 조종사 정말 안타깝게 숨졌습니다만 이 조종사도 운행 전에 다 체크를 체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정밀 체크를 하고 이날 기상 상황을 확인을 했는데 물론 이 회사가 그 기준을 굉장히 낮춰놓긴 했지만 그 기준에 의하면 일단 운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바람에는 속수무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운항할 수 있을 정도로 바람도 안정적이고 괜찮았는데 지금 CG로 보여드린 것처럼요. 그런데 이 갑자기 돌풍이 사고 지점에서 1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뭔가 불안한 조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요, 당시 이 조종사, 열기구 조종사가 안타깝게 끝까지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려다가 결국은 안타깝게 숨졌고 지금 승객들도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탑승객 중에 한 분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륙을 시도해서 내려오는데 이제 뭐 충격이 있을 거니까 자리에 앉고 꽉 붙들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붙들고 있던 게 다 뜯기면서 먼저 튕겨져 나온 사람들은 지금 좀 충격이 적고 그게 다시 떠서 방풍림 쪽으로 더 넘어가면서 중간에 떨어지거나 끝까지 넘어간 사람들은 좀 들것에 실려갈 정도. 이 바람이요,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인간이요, 자연의 힘, 특히 바람 이런 거를요, 이 감당해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이 안타깝게 숨진 조종사, 이 베테랑일 거 아닙니까? 네, 베테랑이니까 이런 조종사 맡기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네. 이 조종사가요, 경력 30년 그리고 2000시간 이 운행한 경험이 있던 전문 조종사였습니다. 이 남성이 국내에서 이 열기구 조종 기술을 연마를 하고 네. 그다음에 해외를 들면서 상업용 열기구 조종사 면허까지 따고요. 네. 게다가 국제대회 출전해서 입상을 했는데 네. 2008년에는 지금 아프리카 열기구 하면 이제 아프리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프리카 케냐에서 직접 이렇게 스카우트까지 돼가지고 네. 선임 파일럿으로 수년간 경험을 쌓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문가도 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 중에도 아무리 베테랑, 지금 이 조종사분이요, 30년간요, 경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30년간 2000시간 무사고 조종 경험이 있는 베테랑 조종사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순간적인 돌풍에는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무리 베테랑 조종사가 조종한다 하더라도 제주도 자체가 우리 예전부터 제주도가 바람이 많은 곳이잖아요. 네. 뭔가 적합지 않았던 곳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린아이도 아는 속담이 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 아하. 이 베테랑 전문가라고 해서 너무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고를 보면서 그 옛날 그 타이타닉 영화 다 보셨죠? 그게 실화거든요. 네. 타이타닉의 선장도 30년 이상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마지막 항해였다고 해요. 근데 자만하고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다가 사고가 난 거 네. 아닙니까? 이 사고도 그 비슷한 거 아니냐. 이 사람이 정말 베테랑이긴 하지만 이 제주도 지방은 항상 바람이 많잖아요. 네. 자연재해 같은 거는 조금 예측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또 사실 이 법에 따르면은 네. 이 열기구를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반드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나 뭐 지방 항공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 허가를 안 해줬다고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끈질기게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로 해가지고 보험금도 잘 지급이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처음에는 이렇게 운항할 때는 물론 이제 법에 따라서 조건이 승인이 됐지만 갑자기 이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네. 이 자연재해를 못 이기고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그냥 하지만 사고의 대처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했다. 네. 굉장히 끝까지 조종관을 잡고 이제 승객을 지키려고 한 것을 굉장히 칭찬하면 합니다. 물론 지금 경찰이 또 조사하겠습니다만 이인철 변호사님 설명 중에 이 해당 조종사가 30년 경력을 믿고 자만했다가 이거는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 바람의 이 상황을 어쩔 수 없었다.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열기구 관광 제주도에서 그렇다면 이런 위험성이라는 게 항상 예고치 않게 찾아오잖아요. 그럼 열기구가 이 관광 사업으로 허가된 배경, 그 전에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쉽지 않았었죠. 2015년에 이제 최초로 열기구 회사가 이제 제주도에 설립이 된 겁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허가가 되지 못했는데 어떤 이 회사가 좀 의지를 계속 보였던 것 같아요. 3번의 승인 불허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해서 이륙장 범위를 좁히고 운항 구역도 8곳에서 4곳으로 줄이고 네. 높이도 낮게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조건에서 운항하는 조건으로 네. 이렇게 해서 2017년 4월 20일 사수 끝에 최초로 이 열기구 사업권을 따낸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이게요. 이 제주도에서는 한 10년 넘게, 한 10여 년 전부터요. 열기구를 이제 관광 상품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가 일단 장애물이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답니다. 풍력 발전, 여러분 아마 관광 가셔가지고 거대한 이 바닷가 쪽에 해안가 쪽에 거대한 날개 모양의 풍력 발전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고압선, 그리고 오름, 산등성이 같은 거예요. 야트막한 산등성이. 오름 등 장애물이 많아서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로 그동안 10년 넘게 이 허가가 안 났었대요. 그러다가 이 업체가 2015년에 제주에 회사를 설립하고 열기구 관광사업 등록한 이후에 세 차례, 이 업체도 세 차례나 승인을 허락받지 못했대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운항 구역에 위험지역, 앞서 말씀드린 풍력 발전기도 있고 이런 위험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세 차례나 퇴짜를 맞았는데 그 이후에 그렇다면 이륙장 범위를 좀 좁히고 운항 구역도 애초 8곳에서 4곳만 하겠습니다. 운항 높이도 150m 이상은 안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초속 3m가 넘지 않는 경우에만 운항하겠습니다. 이런 조건 등을 스스로 내걸고 결국 이 사업권을 지난해 4월에 따낸 업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업체라 하더라도 박상희 소장님, 이런 일이 이 업체도 아마 예견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이 사고를 당한 업체도 지금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해당 업체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네. 것 같습니다. 아하. 일단은 뭐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조종자를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경상을 입은 분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나왔는데, 그런데 저는 아무리 베테랑 운전사라고 하고 여러 번 이제 안 된다고 했다가 허락을 받은 사업권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 사고 예견됐던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사실 이런 자유비행을 한다는 것은 거의 비행기에 준하는 수준에서 관광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쉽게 가능한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봐도 이륙하고 착륙할 때 얼마나 안전하게 관제센터에 의해서 합니까? 그런데 이게 허가가 났다고 해서 조종사가 베테랑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목숨이 걸린 일인데 하늘로 둥둥 떠서 경치를 구경하다가 안전하게만 내릴 거라는 생각은 너무 좀 많이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하나 좀 첨언드리면 제가 아까 하신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조종사 개인이 잘못했다는 의미가 네. 절대 아니고 이 모든 사고는 다 총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좀 약간 조금 안전 의무에 소홀한 거 아니냐. 그리고 네. 허가를 내준 관계 당국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도 마찬가지고 타이타닉도 마찬가지고 개인 선정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 업체가 막 그렇게 시간을 좀 단축시키려고 무리하게 운항하다 사고 난 거 네, 네. 아닙니까? 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조종사가 끝까지 조종관을 두고 이제 다른 그러니까요. 사람의 생명을 지킨 것은 굉장히 박수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이 조종사분이요,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아서요, 정말 그나마 추가 피해, 더 인명 피해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마다 정부 대응을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백 팀장님, 네.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조사위원을 현재 급파했답니다. 네. 이게 사후 약방문, 소 잃고 양칸 꽂힌다, 이게 이런 말고 뭐가 달라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그런 안전 불감증이 또 드러났다,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네. 사실 그 앞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를 들어 자유비행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형태의 어떤 관제사라든가 관제탑은 없더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정밀 조사를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돌풍이라든가 어떤 강풍이 국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상 변화에 대한 체크,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건 예를 들어서 계류 형태가 아닌 자유비행 같으면은 사실은 뭐 1km 정도 막 이상 높이 날아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형태가 뭐 네. 30여 분간 비행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추락에 대비한, 돌발 사고에 대비한 헬멧이라든가 그다음에 보호 장구라든가 이런 조치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 안전 불감증 밖에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바람이라든가 풍속도 조종사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돈을 받고 승객을 관광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다소
위험하더라도 이 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 사전에 필터링 되거나 점검이나 지도 관리 감독이 전혀 없었는데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나니까 뒤늦게 현장이 급파해서 이 조사를 하고 대비책을 마련한다고 하는 부분은 항상 우리가 사실 2014년 4.16 세월호 사건 났을 때도 얼마나 많은 그런 문제점에 얘기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그 다양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는 정말 다시 한번 심각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사고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다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요.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가 홍순빈 아나운서 한 20년 전에도 이 열기구 관련 참사가 있었죠,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이 해당 업체가 10년 동안 불허가 됐던 이유가 그 안전 우려 아니었습니까? 네. 하지만 그 전부터 이 안전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제주도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1999년 4월에요. 제주도에서 국제 열기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참가 열기구 3대가 그 당시에도 강풍에 밀려서 목표 지점에 벗어나는 바람에 고압선에 걸려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 사고로 당시에 산불 발생하고 1명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 이때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열기구에 대한 어떤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업체는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고 난 업체는 2015년에 설립을 했으니까 당시 1999년에 제주 국제 열기구 대회에서 강풍에 이 열기구 석대가 목표 지점을 벗어나서 고압선에 걸려 추락하면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정부가요, 이번 사고를 어떤 한 업체의 책임으로 몰고 간다거나 하는 건 이거는 비겁한 거예요. 그동안 이게 예견된 사고였음에도 정부가 이제 와서 그동안 뒷짐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다면 당연히 정부의 책임도 물어야 할 듯합니다. 조종사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승객들을 지키려 했던 이 조종사분요. 정말로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 손 쓸 겨를도 없이 끔찍한 사고가 제주에서 벌어졌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오전 7시 35분부터 제주 동북부에서 비행을 하고 착륙을 하려던 열기구가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에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열기구가요, 이제 한번 떨어져서 뭐 풀밭에 닿았다가 솟았다가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안에 타고 있던 승객 12명이 부상을 입어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네. 이 조종관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조종사는 안타깝게도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열기구 하면은요, 시청자분들이 아마 이 서울에 있는 놀이공원, 모 놀이공원에 가면은 그런 열기구 모양 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영화나 이런 데서는 열기구 모양새, 그렇게 생겼구나 하실 거예요. 그 열기구가 제주에서 이 서귀포시 남원읍에 해발 508m 정도 되는 물영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그 오름이 있는데, 오름요. 이 나지막한 산등성이를 이제 오름이라고 하잖아요, 제주에서. 그 상공에 열기구가 추락을 했습니다. 당시 홍순빈 아나운서, 이 열기구에는 그러면 이 이른바 관광객, 저 탑승객들이 많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 열기구가요, 관광용 대형 열기구였는데 아하. 당시에 승객 12명과 조종사 1명, 총 13명이 타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충격에 의해서 승객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고 네. 결국 큰 부상을 입게 됐던 사고였던 겁니다. 근데 백 팀장님, 뭐 놀이기구야 저거에 비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놀이기구는 이렇게 천장에 고정 장치를 매달려서 쭉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 열기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항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계류형이라고 해가지고 네. 사실은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바스켓 안에 이제 승객들이 있는데 네. 지금 이거는 바로 자유 비행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열기구 안에 바스켓 안에
이 고객들, 손님들이 타고서 네. 이 자유비행, 하늘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형태거든요. 아, 자유자재로 가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항로가 있다라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조종사가 풍속이라든가 바람을 네. 본인이 판단을 해가지고 네. 일정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주 성산 일출봉이라든가 노르대라든가 네. 오름 군락이라든가 이런 그 방풍 삼립을 구경하는 이런 형태인데 네. 사실 이 비행을 하시다가 네. 갑자기 그 바람을 이제 맞은 형태로 지금 밝혀지고 있죠. 아. 그러면서 1m 정도 내지 2m 정도가 오르락내락 하다가 네. 결국 방풍림 산에 네. 나무에 걸리게 되는데 아하. 들것에 실려갈 정도. 이 바람이요,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인간이요, 자연의 힘, 특히 바람 이런 거를요, 이 감당해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이 안타깝게 숨진 조종사, 이 베테랑일 거 아닙니까? 네, 베테랑이니까 이런 조종사 맡기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네. 이 조종사가요. 경력 30년 그리고 2000시간 이 운행한 경험이 있던 전문 조종사였습니다. 이 남성이 국내에서 이 열기구 조종 기술을 연마를 하고 네. 그다음에 해외를 들면서 상업용 열기구 조종사 면허까지 따고요. 네. 게다가 국제대회 출전해서 입상을 했는데 네. 2008년에는 지금 아프리카 열기구 하면 이제 아프리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프리카 케냐에서 직접 이렇게 스카우트까지 돼가지고 네. 선임 파일럿으로 수년간 경험을 쌓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문가도 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 중에도 아무리 베테랑, 지금 이 조종사분이요. 30년간요. 경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30년간 2000시간 무사고 조종 경험이 있는 베테랑 조종사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순간적인 돌풍에는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무리 베테랑 조종사가 조종한다 하더라도 제주도 자체가 우리 예전부터 제주도가 바람이 많은 곳이잖아요. 네. 뭔가 적합지 않았던 곳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린아이도 아는 속담이 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 아하. 이 베테랑 전문가라고 해서 너무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고를 보면서 그 옛날 그 타이타닉 영화 다 보셨죠? 그게 실화거든요. 네. 타이타닉의 선장도 30년 이상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마지막 항해였다고 해요. 근데 자만하고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다가 사고가 난 거 네. 아닙니까? 이 사고도 그 비슷한 거 아니냐. 이 사람이 정말 베테랑이긴 하지만 이 제주도 지방은 항상 바람이 많잖아요. 네. 자연재해 같은 거는 조금 예측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또 사실 이 법에 따르면은 네. 이 열기구를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반드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나 뭐 지방 항공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 허가를 안 해줬다고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끈질기게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로 해가지고 보험금도 잘 지급이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처음에는 이렇게 운항할 때는 물론 이제 법에 따라서 조건이 승인이 됐지만 갑자기 이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네. 이 자연재해를 못 이기고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그냥 하지만 사고의 대처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했다. 네. 굉장히 끝까지 조종관을 잡고 이제 승객을 지키려고 한 것을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물론 지금 경찰이 또 조사하겠습니다만 이인철 변호사님 설명 중에 뭐 이 해당 조종사가 30년 경력을 믿고 자만했다가 이거는 뭐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 바람의 이 상황을 어쩔 수 없었다.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열기구 관광 제주도에서 그렇다면 이런 위험성이라는 게 항상 예고치 않게 찾아오잖아요. 그럼 열기구가 이 관광 사업으로 허가된 배경, 그 전에 뭐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쉽지 않았었죠. 2015년에 이제 최초로 열기구 회사가 이제 제주도에 설립이 된 겁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허가가 되지 못했는데 어떤 이 회사가 좀 의지를 계속 보였던 것 같아요. 3번의 승인 불허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해서 뭐 이륙장 범위를 좁히고 운항 구역도 8곳에서 4곳으로 줄이고 네. 높이도 낮게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조건에서 운항하는 조건으로 네. 이렇게 해서 2017년 4월 20일 사수 끝에 최초로 이 열기구 사업권을 따낸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이게요. 이 제주도에서는 한 10년 넘게, 한 10여 년 전부터요. 열기구를 이제
관광 상품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가 일단 장애물이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답니다. 풍력 발전, 여러분 아마 관광 가셔가지고 거대한 이 바닷가 쪽에 해안가 쪽에 거대한 날개 모양의 풍력 발전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고압선, 그리고 오름, 산등성이 같은 거예요. 야트막한 산등성이. 오름 등 장애물이 많아서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로 그동안 10년 넘게 이 허가가 안 났었대요. 그러다가 이 업체가 2015년에 제주에 회사를 설립하고 열기구 관광사업 등록한 이후에 세 차례, 이 업체도 세 차례나 승인을 허락받지 못했대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운항 구역에 위험지역, 앞서 말씀드린 풍력 발전기도 있고 이런 위험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세 차례나 퇴짜를 맞았는데 그 이후에 그렇다면 이륙장 범위를 좀 좁히고 운항 구역도 애초 8곳에서 4곳만 하겠습니다. 운항 높이도 150m 이상은 안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초속 3m가 넘지 않는 경우에만 운항하겠습니다. 이런 조건 등을 스스로 내걸고 결국 이 사업권을 지난해 4월에 따낸 업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업체라 하더라도 박상희 소장님, 이런 일이 이 업체도 아마 예견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이 사고를 이제 이걸 또 탈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 지금 홍순민 아나운서 말씀하셨지만 조종사가 끝까지 자기 임무를 다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조종가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부상을 당한 채 발견이 돼서 병원에 후송이 됐지만 사망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승객들이 이제 떨어져 나오거나 밖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네네. 어떤 건가요? 네. 뭐 사실은 이게 관제사가 있거나 관제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네요. 네. 또 본인이 직접 바람이나 풍속을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주도는 이제 뭐 소위 풍속력이라든가 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게 많죠. 고압선이 있다라든가. 네.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검증이 됐지만 네. 이렇게 불행한 사고가 났다는 것에서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금 비판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열기구 형태가 이게 아마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냥 되게 천천히 움직이고 하니까 되게 안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사고처럼 한순간에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의 기상 상황 같은 걸 이 조종사도 지금 숨진 조종사 정말 안타깝게 숨졌습니다만 이 조종사도 운행 전에 다 체크를 체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정밀 체크를 하고 이날 기상 상황을 확인을 했는데 네. 물론 이 회사가 그 기준을 굉장히 낮춰놓긴 했지만 그 기준에 의하면 일단 운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 그래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바람에는 속수무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운항할 수 있을 정도로 바람도 안정적이고 괜찮았는데 지금 CG로 보여드린 것처럼요. 그런데 이 갑자기 돌풍이 사고 지점에서 1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뭔가 불안한 조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요, 당시 이 조종사, 열기구 조종사가 안타깝게 끝까지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려다가 결국은 안타깝게 숨졌고 지금 승객들도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탑승객 중에 한 분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륙을 시도해서 내려오는데 이제 뭐 충격이 있을 거니까 이제 자리에 앉고 꽉 붙들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붙들고 있던 게 다 뜯기면서 먼저 튕겨져 나온 사람들은 지금 좀 충격이 적고 그게 다시 떠서 방풍림 쪽으로 더 넘어가면서 중간에 떨어지거나 끝까지 넘어간 사람들은 좀 당한 업체도 지금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해당 업체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조종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경상을 입은 분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나왔는데, 그런데 저는 아무리 베테랑 운전사라고 하고 여러 번 이제 안 된다고 했다가 허락을 받은 사업권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 사고 예견됐던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사실 이런 자유비행을 한다는 것은 거의 비행기에 준하는 수준에서 관광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쉽게 가능한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봐도 이륙하고 착륙할 때 얼마나 안전하게 관제센터에 의해서 합니까? 그런데 이게 허가가 났다고 해서 조종사가 베테랑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목숨이 걸린 일인데 하늘로 둥둥 떠서 경치를 구경하다가 안전하게만 내릴 거라는 생각은 너무 좀 많이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하나 좀 첨언드리면 제가 아까 하신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조종사 개인이 잘못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고, 이 모든 사고는 다 총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좀 약간 조금 안전 의무에 소홀한 거 아니냐. 그리고 허가를 내준 관계 당국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도 마찬가지고 타이타닉도 마찬가지고 개인 선정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 업체가 막 그렇게 시간을 좀 단축시키려고 무리하게 운항하다 사고 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조종사가 끝까지 조종관을 두고 이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킨 것은 굉장히 박수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이 조종사분이요,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아서요, 정말 그나마 추가 피해, 더 인명 피해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마다 정부 대응을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백 팀장님,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조사위원을 현재 급파했답니다. 이게 사후 약방문, 소 잃고 양한 곤치다, 이게 이런 말과 뭐가 달라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그런 안전 불감증이 또 드러났다,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그 앞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를 들어 자유비행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형태의 어떤 관제사라든가 관제탑은 없더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정밀 조사를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돌풍이라든가 어떤 강풍이 국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상 변화에 대한 체크,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건, 예를 들어서 계류 형태가 아닌 자유비행 같으면은 사실은 뭐 1km 정도 막 이상 높이 날아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형태가 뭐 30여 분간 비행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추락에 대비한, 돌발 사고에 대비한 헬멧이라든가 그다음에 보호 장구라든가 이런 조치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 안전 불감증 밖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람이라든가 풍속도 조종사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돈을 받고 승객을 관광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다소